이번 연구 발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의 박소희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북한의 통일 개념 변화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은 박소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의미 있는 학술대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앞에서 또 많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학계 간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지 연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북한의 통일 개념이 분단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 7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빅데이터로 분석을 만약에 하면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한다면 더 많은 연구 결과가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식으로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변화를 연구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오늘 주제는 그 저는 북한의 통일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공유가 잘 됐나 모르겠네요. 지금 됐죠? 아, 다행입니다. 예, 지금 북한의 통일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의 전제는 그거예요. 통일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개념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전제를 하는 건데요. 북한의 문헌을 통해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해석한 결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북한을 얘기하지만 남한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남한의 통일 개념도 역시 조금 변화를 해왔을 거예요. 하지만 남한에는 너무나 다양한 층위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통일 개념이 뭐 어떤 것이다 활용을 해왔다면 북한은 조금 체제 특성상 위에서 아래로 개념을 지정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그 변화의 폭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다. 식계열적으로는 변화가 있지만 폭이 그렇게 다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 연구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면 최근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통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지금 북한과 통일해야 된다 이거를 먼저 내세워서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국가 목표의 가장 최우선 과제가 통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북 통일이라고 얘기를 했죠. 북한은 조국 통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이제 통일이라는 개념의 활용이 변화됐다는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이라는 말 대신 평화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판문점 선언도 제목이 그렇게 나오죠. 물론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이라는 말이 붙지만 통일보다도 평화가 앞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70년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남한과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고 그 의미가 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화 뒤에 따라오는 말로 통일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이 평화보다는 앞에 있었지만 그 위치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그런 언어 뭉치 같은 거를 분석을 할 때 어떤 말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중심 내용인지 수식어인지 이런 위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통일이라는 개념에서도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개념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공간이 달라지면서 다양하게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통일과 같은 개념은 국가가 제시하는 그 최상의 가치고 또 국가의 목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이 포용하는 의미가 굉장히 넓고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달라지고 그렇게 정권마다 활용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헌법으로 남과 북이 모두 통일이라는 그 목표를 명시를 해놨죠. 그런데 남과 북이 모두 통일해야 된다고 헌법에서 다 명시를 했는데 왜 아직 통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통일이 뭔지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또 그 의미가 다른 통일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를 들어서 뭐 통일의 사전적 의미 이런 건 남과 북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남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사회가 돼서 여러 민족들이 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으로 될 수 있게 이렇게 사회가 변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민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민족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할 수 있을까요?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얘기를 할 때 통일이라는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다를 수가 있다. 이거를 염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서두가 조금 길어요. 다음에 넘어가서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개념사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런 개념 변화를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개념사라는 것은 개념의 역사인데요. 개념과 현실이 상호작용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 단어, 언어라는 것이 현실을 기술하는, 묘사하는 어떤 수단이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언어 자체가 현실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어의 수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념사에서는 이 언어가 어떻게 현실을 구성해 왔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보면 통일에 대한 남북 간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통일이라는 실제 현실을 구성한 게 아니라 남과 북의 현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언어가 막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다른 현실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념사는 역사 의미론적으로 그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기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이라는 기표, 그 표기 방식이 지속돼 왔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변화해 왔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 의미론이라고 보고요. 사례를 보면 정치적인 용례, 사실 통일이나 뭐 평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최상의 그 모호한 이념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용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반복되고 쌓여옴으로써 그것이 의미가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 개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통일 개념의 변화는 이 분석 자료는 무엇을 볼 것인가? 지금 앞에서도 노동신문도 보시고 뭐 외신 분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최고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말입니다. 이 말 문헌을 담은 걸 노작이라고 하는데요. 그 노작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북한의 문헌, 신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개념 변화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북한 문헌에는 신년사와 같이 매해 발표되는 그런 연속성을 지닌 그런 문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년사가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은 노동신문 분석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온 신문이나 뭐 그 신문의 기록이 되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후에 그거를 뒤바꿀 수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신년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념의 윤례가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는 통일 방법을 뭐라고 지금 했는지도 또 볼 수 있고 정책이 무엇이었는지 국가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 개념의 맥락적인 의미, 개념 자체가 어떤 맥락 속에서 쓰였더라. 그리고 육내는 무엇이다. 평화 통일인지, 자주 통일인지, 민족 통일인지, 뭐 어떤 식으로 용례가 있었고, 또 연관 개념을 또 보는 건데요. 연관 개념이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주변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그 통일은 아니지만 다른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관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면 통일 개념이 왜 변화했는지 이런 거를 맥락적으로 걔네의 상황에서 좀 비춰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관 개념이 시기별로 바뀌었다. 세 가지 정도로 보면은 혁명, 처음에 통일은 혁명이라는 말과 굉장히 많이 쓰여 왔는데요. 한 70년대부터는 민족이라는 말과 쓰였고요. 그 다음에 평화라는 말과 2000년대 이후에는 더 많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통일 개념 변화를 먼저 사전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은 정말 똑같은 뜻일 것 같은데 그 시기별로 사전에 나온 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2년도에 북한의 사전을 보면 통일은 여기 나온 것처럼 갈라진 것을 하나의 완전한 것으로 만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72년, 10년 뒤에 보니까 인공적으로 갈라진 조직체나 나라나 민족을 하나의 완전한 단위체로 만드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20년 뒤에 92년도에 나타난 사전을 봤더니 갈라진 둘 이상의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위체로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개념사라는 게 굉장히 미세하고 섬세한 그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서 그 이유가 뭔지를 보는 건데요. 여기서 62년도에는 완전한 것으로 만든다. 능동태였는데 92년도에 보니까 단체로 되는 것, 수동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그런 차이가 있고요. 7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갈라질 수 있는 것들의 하나로 민족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세하지만 어떤 그 북한의 생각이나 인식을 나타내는 어떤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요. 62년도의 사전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사전을 규정해가지고 이 의미를 사용하겠다가 아니라 50년대에 통일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사용할 것인지를 담는 게 사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통일을 만드는 것으로 한 거는 사회주의화로 흡수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나 명백한 것입니다.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92년도는 탈냉전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되고 북한도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위기였고요. 남한에 먹힐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단위체로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만들겠다가 아니기 때문에 공존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볼 수가 있고요. 72년도부터는 민족이 통일과 이제 연관 개념이 되는데 이때는 북한이 남한에 호소하는 그 말로써 민족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할 그 기회가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사전에서 조국 통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사실 45년, 46년 이때도 문헌에서 김일성이나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많이 사용한 단어가 아니고요. 사전에서는 73년도 사전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을 썼을 것 같은데 사전에서는 굉장히 늦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말에서 어떤 핵심 키워드들만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지를 봤는데요. 73년도에는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고요. 81년도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인 자주권, 그리고 2004년 같은 경우에는 민족의 자주성 이런 것들을 조통일의 키워드로 규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73년도에는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인민이라고 했을 때 인민이라는 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러니까 남한은 국민이란 말을 선택을 했고 북한은 인민이란 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남한에서는 인민이 거의 금기어처럼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보다는 사실 인민이 그 말 뜻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는 거고 국민보다는 인민이 더 그 뉘앙스가 좋지만 우리는 여기 빨갱이 같은 단어처럼 이게 금기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인민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조국통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회주의와 흡수 통일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데 70년대를 지나서 이 얘기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고요. 민족적 자주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04년에 보면 또 여기서는 민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조국통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차이점을 보면 73년이나 81년에는 주권, 자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이거는 두 나라, 두 체제가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을 때 그 나라에 필요한 주권이 지금 포함이 된 건데 2000년대 사전에서는 주권이란 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두 나라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북한에도 영어 사전이 있습니다. 조영 사전이라고 하고요. 영조 사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조선어와 영어 사전. 그 영어 사전에서는 통일을 뭐라고 했는지 보면 유니피케이션에서 한 90년대 보면 리유니피케이션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는 유니피케이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하고 그리고 92년부터는 체제를 하나로 만들 생각은 그다지 없어 보입니다. 그 두 개, 그러니까 그 재통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민족이 분열되어 있었지만 얘네들을 다시 한번 합쳐보겠다. 이걸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쓰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는 유니피케이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의미할 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일부는 유니피케이션입니다. 사실 북한 입장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 입장으로 체제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그 의도가 통일부라는 명칭에 뻔히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독일도 이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썼고 그거는 용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 통일부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얘기하는 시대에 통일을 부르짖을 것인지 이것도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일 개념 변화를 어떤 용례, 표현의 변화로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0년사를 시계열적으로 딱 봤을 때 한 70년치를 보면은 통일은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가 쫙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그 좋은 도구들을 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뭐 편한 도구보다는 노가다로 지금 어떻게 용례가 변했는지 좀 봤는데요. 그 50년대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전쟁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한 단어로서 평화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다 평화통일이었고요. 근데 1967년은 북한의 그러니까 주체사상이 완성이 되고 유의사상 체제가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완전히 정권을 그러니까 유의 지배사상을 확립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북한의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67년인데요. 그때부터 통일의 용어도 바뀝니다. 평화통일이 아니고 자주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주통일 보면은 외세에 상관없이 우리가 남북이 같이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주체사상이라는 굉장히 대내적인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통일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용어들에서도 자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주체사상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중소 문제니까 중국이나 소련이나 다 기댈 수가 없다. 우리 뭐 그 지금까지는 미국만 적이었지만 중국이나 소련 너희도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그런 것들과 주체사상과 전부 다 그게 영향을 받아서 자주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72년도 같은 경우에는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해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이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20년이 지난 그때서야
우리 통일하면은 이런 원칙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통일을 하자고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주적인 평화, 통일이라고 해서 10년 사이에서 용례가 싹 바뀝니다. 이거는. 더 이상 평화, 통일이란 말도 거의 쓰지 않고 자주, 통일 쓰지 않고 자주적 평화, 통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쓰는데요. 그리고 민족 대단결 뭐 등등 해서 민족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한 게 70년대부터고요. 그리고 탈냉전 이후에는 민족 자주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이 저쪽으로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용례를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그냥 많이 쓰는 유행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북한의 체제 흡수될 거를 흡수, 방어, 공존 이런 각 시기별 북한의 목표를 담은 대응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연관 개념으로 통일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쭉 다 보는 것입니다. 통일을 얘기했을 때 그 주변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요. 보니까 한 50년대, 60년대 이럴 때는 혁명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왔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70년대부터는 민족이란 말이 통일을 얘기할 때 민족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혁명이란 말은 그닥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요. 2000년 이후에는 평화와 통일이라고 해서 평화를 너무너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혁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사회주의, 국제주의적인 사회주의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남한과 북한의 관계보다는 사회주의 나라들이 훨씬 더 신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혁명이 너무 중요했어서 통일도 혁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70년대부터는 그들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남한이랑 얘기할 명분이 찾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2000년부터는 그냥 아예 북한이 다 결심합니다. 체제 통일 뭐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나라,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우리도 대등한 정상국가, 그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과 대등한 아니면 남한과도 대등한 절대로 먹히지 않는 국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국가주의적으로 평화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좀 개요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시기별 연관 개념으로 그럼 이 연관 개념이 어떤 거를 나타냈길래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통일의 연관 개념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크게 이 시기를 나눠본 건데요. 혁명과 통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분단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72년 정도까지 72년은 그 남북이 그 통일 원칙을 합의한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거고요. 이때 통일을 보면 통일은 사회주의 혁명을 확장하는 거였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북반부에만 이루어졌었는데 이거를 남조선까지 확대하겠다. 이게 그 당시의 통일 개념입니다.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계급적으로 통일하겠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민주기지를 북반부에 설치를 해서 그거를 남조선까지 확대하겠다. 또 국토 안정이라는 말은 그 전쟁 시기에만 나타나는 48년도에 분단 정부가 수립되고 53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국토 안정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토적으로 정복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조국 해방 전쟁 같은 경우도 해방이라는 것도 계급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다가 아니라 계급적으로 해방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6년도가 1946년도에 토지 개혁하고 그다음에 노동법령법 생기고 남녀 고용 평등법 이런 게 생긴 게 전부 노동자를 해방하고 그리고 여성을 해방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을 해방하는 것을 민족을 계급적으로 해방하겠다. 그래서 이때의 통일은 혁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단의 경계를 없애는 것.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전쟁은 통일의 개념이 전쟁을 추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통일 방안도 남북 연방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70년대 민족이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를 보면 아까 영어 단어에서도 리유니피케이션이라고 했듯이 민족의 재통일을 강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국제적인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안에서 그런 권력 관계가 확립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계급만 얘기했다가 그 정말 그 전 세계에서 고립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한이랑은 민족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통일 방안 여기서 이제 60년대에도 남북 연방제를 제안하긴 했는데 73년도 같은 경우에 고려 연방제, 그리고 80년도에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뭐 이런 통일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요. 고려 같은 경우에 보면 북한이 규정한 한반도 역사 속 통일 국가의 분복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북한은 통일신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신라를 통일을 했는 나라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후기신라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세가 개입이 됐고 그리고 발해라는 나라를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국가는 고려예요. 고려의 또 수도는 또 평양과 이런 거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기 때문에 북한이 나중에 진짜 남북이 통일했을 때 민족의 정통성을 얘기를 하면 고려라고 했으면 맞아 우리 민족이 그때 그런 식으로 통일한 적이 있지 하고서 정통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역사적인 본보기가 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느슨한 연방제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그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연방제를 계속 주장했더니 남한이 뭐 그걸 받질 않네. 어쨌든 연방제보다는 그냥 느슨하게 사실은 국가 연합과 비슷한 거거든요. 국가 간의 어떤 연합, 유럽 연합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도 통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통일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연방이라는 그러니까 북한이 연방이라는 말 자체를 지금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개념의 주도권 경쟁과 조금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기가 썼던 그러니까 북한이 고집스럽게 우리는 연방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 거를 관철시켜야 되겠어 하는 것. 그리고 남한은 연합이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도 그러니까 기표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의미는 바뀌었으면서 그거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2000년 이후에는 그 통일의 연관 개념이 평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도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해입니다. 6.25 공동선언이 있었는데 그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어요. 72년은 통일의 원칙에 대해서 처음으로 합의를 한 거고 통일 방법은 어떻게 할래 했을 때 2000년도에 이르러서야 방법은 서로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아니면은 남한이 제시한 연합제가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방향에서 얘기해보자. 이 정도만 합의됐습니다. 이 정도밖에 합의 안 했는데 그게 정상선언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화와 통일을 얘기하게 됐고요. 북한의 국가 목표는 강성국가, 그러니까 국가주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 이상 사회주의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방제에 따라서 연방제가 뭐 하나인 것 같지만 시기별로 다르게 이렇게 제시를 해왔고요. 이것은 통일 개념이 북한의 통일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0, 70년대는 과도기였는데 80년대는 연방을 하는 것 자체가 통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91년 이후에 2000년 이때는 단계적인 단계로서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 민족 우선의 그런 통일에서 국가 우선의 통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 이후에 우리가 평화를 많이 얘기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 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북한의 통일 개념에서 국가 개념이 어떤 식으로 지금 변해왔는지를 조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이중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 민족 제일주의 해가지고 갑자기 80년대 민족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시간이 다 됐군요. 네. 그래서 통일이 국가를 강조하는 이런 개념으로 가다가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는 지금의 추세를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남과 북의 어떤 그 합의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72년도에는 서울과 평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각 9호를 썼습니다. 그 남북 정상 합의문에 바뀐 거죠. 지금 2000년 이후에는 남북 선언문이나 이런 데서 국가 대 국가로서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합의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와 국가가 아니었거든요. 두 개의 조선을 반대했던 북한의 역사도 있고
연관 개념들은 사실 혁명에서 민족에서 국가, 평화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세대에 지나가면 이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호하고 상위 차원의 이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번 표를 나타내 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한번 종합해서 표를 나타내 봤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지금 제가 북한에서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개념의 변천사를 들으면서 의외로 오늘날 지금 남한의 대한민국의 MZ 세대들하고 뭔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자체를 존중하고 평화만 담보된다면은 그냥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은 게 아닌가 각 국가를 인정하면서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